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이의 눈이 떠졌다. 72세의 몸은 이미 35년간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다. 남편 정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손자 준서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고등학생인 준서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면서 순이는 문득 언제부터 자신의 아침이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되었는지 생각했다. 할머니, 반찬 좀 더 넣어주세요. 부엌에 나타난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당연하다는 듯 했다. 한때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순이를 보는 눈빛조차 무관심했다. 고마워요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오전 7시 준서가 학교에 간 후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3층 집안 전체를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식사 메뉴를 계획하는 일. 며느리 린이 직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어머니, 왜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해주세요. 린의 목소리에는 고마움 대신 불만만이 가득했다. 순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장실로 향했다. 35년 전 갓 결혼한 며느리 린은 순이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정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린의 태도는 점점 변했고 이제는 순이를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정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순이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화는 오직 준서의 학교 이야기나 경수의 회사 일에 대한 것뿐이었다. 순이가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밤 11시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마지막 청소를 끝낸 후 순이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충격적인 깨달음에 도달했다. 언젠가부터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감정이나 생각, 꿈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기계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순이는 침대에 앉아 오래전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들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리라 했던 그 약속들. 하지만 정수가 떠난 후 그녀의 모든 꿈은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신마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 이 상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허리 통증이 시작된 건 6개월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 순이가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아침 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허리가 너무 아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제야 경수가 부랴부랴 병원에 데려갔다. MRI 촬영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경수의 반응은 달랐다. 수술하면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집안일은 누가 하죠? 아들의 첫 번째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닌 집안일이었다.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경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경수는 말했다. 어머니, 수술은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준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린이도 승진 심사 때문에 바쁘거든요. 지금 집안이 뒤죽박죽되면 곤란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이 우선이라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 진통제를 먹고도 잠들 수 없을 만큼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순이는 울었다. 2주 후 통증이 더욱 심해진 순이는 혼자 병원에 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신경 손상이 영구적이 될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 순이는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 당일 아침 경수는 회사 회의가 있다며 순이를 병원에 혼자 가게 했다. 택시비는 드릴게요. 수술 끝나면 연락하세요. 72세 노인이 혼자서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마취실 앞에서 기다리며 순이는 옆 침대의 할머니를 보았다. 그 할머니의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격려하고 걱정하며 어머니 힘내세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반면 순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다. 바빠서 못 왔어요라고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서글펐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순이는 깨달았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다.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순이는 혼자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심을 확고히 했다. 수술 후 한 달간의 회복 기간 동안 순이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경수와 리는 여전히 그녀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이유가 집안일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 언제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지난 35년을 되돌아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재혼도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자신의 꿈도 취미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뒤로 미루며 헌신했다. 하지만 그 헌신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투명인간이 된 것뿐이었다. 어느 날 순이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봤다. 35년간 아껴 모은 돈이 제법 쌓여 있었다. 남편의 보험금과 자신이 부업으로 번 돈, 그리고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 했던 그 돈을 보며 순이는 새로운 생각을 했다. 왜 내가 죽어서 남겨줘야 하지? 살아있을 때 내가 쓰면 안 되나? 그날부터 순이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찾아봤다. 인터넷이 서툴렀지만 도서관에 가서 천천히 배워가며 정보를 모았다. 2주 후 순이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했다.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셨나요? 중개사가 물었다. 제 집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집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젊은 부부가 나타났다. 아이를 가진 그들은 순이가 35년간 살아온 이 집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순이의 마음은 편안했다. 이 집에서 행복했던 기억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집을 찾는 것이었다. 순이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바닷가 마을 울진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발견했다. 바다가 보이는 마당에는 텃밭을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그 삶을 이제라도 혼자서 시작해보기로 했다. 가장 고마웠던 건 20년 지기 친구 미영이었다. 순이의 계획을 들은 미영은 잘한다. 나도 응원해라며 이사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오랜만에 진짜 친구의 따뜻함을 느낀 순이는 눈물이 났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순이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72년을 살아온 자신의 얼굴에서 새로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순이로 살아갈 시간이었다. 이사 당일 경수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떠난 상태였다. 순이는 일부러 그들이 여행 간 사이를 택했다. 이별의 순간을 굳이 더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미영과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하자 순이는 35년간의 짐을 정리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최소한으로 추려내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가볍게 가자는 미영의 말에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고 집은 텅 비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각 방을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다. 울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이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집안일에 쫓길 필요도 없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다.
저녁 7시 경수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평소와 다르게 집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수가 문을 열자 완전히 비어있는 집이 그들을 맞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순이가 남긴 편지만이 놓여 있었다. 경수야, 리나, 준서야. 나는 울진으로 이사를 갔다. 이 집은 이미 새 주인에게 넘어갔고 열쇠는 부동산 사무소에 맡겨두었다. 35년간 이 집을 지키며 너희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너희들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경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리는 어머니가 정말 이런 일을 하실 줄이야 라며 당황해했다. 준서조차 할머니가 없는 집에 적막감을 느꼈다. 밤이 되어서야 경수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어서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경수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너희들도 독립해서 살아가야 할 때다. 가끔 안부만 물어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는데. 너희들도 35년 전에 나처럼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때 나도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모든 걸 해냈잖니. 전화를 끊은 후 순이는 울진의 새 집 마당에 앉아 처음으로 맞는 바다의 밤 풍경을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울진에서 맞는 첫 아침, 순이는 누구보다도 일찍 눈을 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보고 싶었던 바다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다. 베란다에 나가 바라본 동해의 일출은 그동안 놓쳤던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순이의 마음은 가벼웠다. 오직 자신을 위한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렇게 단순한 아침이 이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걸 72년 만에 알게 되었다. 오전에는 동네 시장을 둘러보았다. 새로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상인들의 친근한 인사가 따뜻했다. 서울에서는 35년을 살아도 이웃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하루 만에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마당에 텃밭을 만들기 위해 호미와 씨앗을 사면서 순이는 남편과 함께 꿈꿨던 그 계획들을 떠올렸다. 여보, 이제라도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하는 순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동네 길을 걸으며 만난 또래의 할머니들은 순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혼자 사세요? 우리도 다 혼자예요. 같이 어울려 살아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서울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늘 외로웠는데 이곳에서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다. 일주일 후 경수가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순이는 차 한 잔을 내주며 조용히 말했다. 경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욱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이로 살고 싶다. 경수는 울진 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35년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삶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가끔 안부 인사하고 명절 때 얼굴이나 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이의 제안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후 순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동네 할머니들과의 모임도 생겼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며 순이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72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그 순간 순이는 마침내 행복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 처음엔 두렵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 이름이 주는 자유로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고 계시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된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나만의 행복, 나만의 삶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